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뉴스들이 조금 이제 트럼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나와서 그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저는 이것도 이재명 대표한테 호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트럼프도 살아났으니까 나도 살아나는 거 아니야? 나도 트럼프처럼 보이는 게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미국에서 생각하는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서 좀 갸우뚱이 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자국 우선주의이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기다 보니까 더 강력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린란드도 내가 좀 사야겠고, 파나마 운영권도 내가 좀 갖고 와야 되겠고, 내 중국도 견제하고, 러시아도 견제하고, 굉장히 복잡한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 복잡한 것들을 지금 대통령 공백도 있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이 혼란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또 국민적 의문들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민주당의 호재는 아닌 것 같고, 아니고 저한테 더 무섭게 다가온 것도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나오는 뉴스 중에서 대사면. 그러니까 4년 전 1월 6일 날 의사당 습격 사건의 폭력 범죄자들을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사면을 한다는 겁니다. 야, 이거 똑같은 일이 이재명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변에 김용, 정진상 아마 유동규 빼고 다 사면하겠죠. 김문까지. 이렇게 사면을 해버릴 것 같으면 이게 대한민국의 법적인 정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야, 이재명 좋은 거 배운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끔찍하던데요. 그리고 트럼프의 조건이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북을 보고 뉴클리어 파워라고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의 동북아 전략을 물론 이걸로 다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닌데 속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북한하고 직거래하겠다는 뜻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북의 핵을 제가 이거 전공이 아니라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섣불리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실제 핵을 갖고 있느냐하고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이다. 그런데 그럴 경우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뉴클리어 웨펀 컨트리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표현이 이제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쨌든 핵 능력이 있는 거 저는 파워를 그 정도로 생각하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지 그게 섭불리 지금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밖에 없는데 혹시 조금 더 써주면 플러스 2 그렇죠. 그 정도인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북한 문제도 계속 우리의 큰 중대 문제인 하나이고 매일매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생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매일 자기 SNS에 올리잖아요. 생포 영상 이렇게 나오고 신문 영상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 국제관계 상황이 있어서 저는 차기 대통령은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자격을 가져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정말 기본 자격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이재명 또 대표가 하는 거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 앉혀놓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저 먼 남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왜 그렇게 파병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냐. 그런 정말 외교 문외한적인 안보 문제에 대한 문외한 같은 그런 발언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분이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특히 중국과 관계에서 지금 선긋기를 더 요구할 것 같은데 트럼프는. 게다가 이제 본인은 농담이라고 얘기했겠지만 굉장히 쉐쉐 그게 굉장히 좀 이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치명적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돼버려서
어쨌든 우리가 분단 국가이고 이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어서 항상 이제 외교 문제가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뭐 민생과 좀 멀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다음 지도자는 이거의 외교 안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뛰어난 사람.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이 하나 나오네요. 이 다음 시대의 대통령이 될 사람의 기준. 트럼프하고 같이 세워놨을 때 꿀리지 않을 사람. 네. 트럼프하고 맞상대를 했을 때 밀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아주 중요한 기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같은 닮은 꼴은 서로 그 충돌하는 거 아시죠? 예. 트럼프와 반대인 스타일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트럼프 같은 사람을 뭐 제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 지금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경제 못지않게 지금 외교 안보 문제가 크다. 예, 그렇죠.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딱히 이슈가 없는 게 지금 그런 거죠. 그 특검법도 막 무리하게 해서 통과시켰잖아요. 특검법 절대 통과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는 시켜놨지만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구속도 돼 있고 아니 헌법재판도 하고 있는데 특검을 꼭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지 않나요? 대선용 쇼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그 특검 하는데 돈이 뭐 수백억 드는 거고 그냥 정치인들이 자기 그냥 정치적인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 왜 과연 이게 정말 꼭 필요한가. 물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지금 막 밀어붙이는 특검도 좀 약간 김이 빠진 느낌이 이제와서는 힘이 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소가 눈에 보이고 있는데 기소되고 나서 특검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동일 대상에 대해서는 수사 못합니다. 이미 해버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별로 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전국이 별로 변수가 없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예, 그렇죠.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만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탄핵 심판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그리고 국정조사는 2월 13일 날 끝날 거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그게 아마 제일 큰 변수일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이 나라의 정치의 미래가 온통 재판과 심판에 달려 있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참. 근데 그러니까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조국 지금 뭐 전 대표도 보면 지금도 계속 그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면 구치소에서 만나겠다. 근데 그 만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 참 나쁜 관행을 남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심에서까지 유죄를 받은 사람이 나는 그래도 무죄 추정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당선된 건 부끄러운 일이죠. 초유의 사태고요.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앞세워서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 상당한 오점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 당시에 그 선거 지형에서 양당이 워낙 비호감이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이 탄생을 했고 거기도 이제 상당한 국회의원들이 탄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다시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당명인 것 같은데 저한테는 두 번째로 놀랍습니다. 저 북구 쪽에 더 파이리트 파티라고 해적당이라는 실제 존재하는 정식 당명입니다. 해적당이 북유럽 얘기하시는 예. 해적당이 있었는데 물론 본인들은 조국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조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조국당 이것 같은 경우도 정말 어디 책에 나와야 할 만큼 중요한 특정 인사의 이름을 가지고 이 당명을 만든 코미디 같은 케이스가 됐고 그걸 가지고 또 비례 국회의원이 몇 명이 딱 그렇게 돼버리는 이런 그리고 정작 그 당명을 만들어준 그 양반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글쎄 말이에요. 정치를 코미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모든 국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된다. 뭐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그렇죠. 너무나 당연했어요. 당연을 해서 뭔가 그런 본인의 어떤 문제 제기가 있거나 본인이 어떤 비위에 좀 연루된 것처럼 보이면 그 직을 내려놓는 게 너무 당연했었는데 지금은 끝까지 그걸 붙들고 그 말도 안 되는 논리, 나는 뭐 법정의 법의 심판이 아니라 뭐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그런 억지 말을 해가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앞으로의 정치 관행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국민들은 그게 원래 정치인들은 다 그래라고 지금 넘어갈 사안은 아니고요. 이제 조국 혁신당의 탄생을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면서 위성정당 문제랄지 이런 것들 지금 벌써 2번 반복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바로잡지 않으면 저는 이 정치 퇴행, 이런 식의 양극화된 정치 이런 것들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금 성과를 거둔 거잖아요. 분단과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을 했는데 지금이 상당한 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위기들이 좀 이제는 정리가 돼서 새롭게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그런 목표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아까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한 것 같아요. 다음 정치 지도자를 뽑는 가장 중요한 기준, 그러니까 외교 안보의 안목, 트럼프 옆에 세워놨을 때 트럼프한테 밀리지 않을 정도의 역량, 지력, 인품 이런 것들이 되는, 물론 트럼프가 인품이 좋다는 말은 아닌데 뭐 그런 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 그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승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맹목적 애정으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용기가 없는 비겁함인데, 비겁함이 아니라 용기와 가치, 이런 것들 저는 이 다음 정치인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